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는 김누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든 최현혁 교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든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냐 곰곰이 한번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하는 좀 정치인들을 원망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정치적인 구조,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구조 자체를 원망하기도 해봤는데요. 제도가 문제가 있나, 정치인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곰곰이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지금 40대니까 40대까지 젊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통틀어서 젊은이들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세뇌가 됐던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그것까지는 복잡한 문제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그냥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관념에 빠져서 각자 스펙 높이고 각자 잘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았잖아요. 자기 애들만 잘 가리키면 되고 자기 부모만 챙기면 되고 본인 자신,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만 챙기면 된다. 개인 이기주의에서 넓게는 가족 이기주의가 되겠네요. 그런데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함께 나가야 하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해서, 연대라는 게 이제 solidarity라고 영어로는 그 연대해서 풀어나가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개인의 출세만 위해서, 우리 가족의 출세만 위해서 앞만 보고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나라의 사회는 거의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 또 외국의 학자들, 정치학자들의 눈에 비친 바로는 우리나라는 아주 병든 사회라고 합니다. 그 병든 사회라는 지표가 여러 군데서 보이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1위 자살률 1위라든지 미세먼지 최악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출산율 1%도 안 되는, 연속 지금 1% 이하가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국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연구 대상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불평등 지수는 거의 미국을 뛰어넘고 있고, 악명 높은 미국을 뛰어넘고 있고, 우리의 GDP는 11위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저 떨어진 54위에 이제 54위밖에 되지 않고, 청소년들의 3분의 1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높고요.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나. 저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만 잘 살면 돼. 내 앞길만 신경 쓰면 되지. 우리 또 부모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너만 신경 써. 너만 잘하면 돼. 주변 사람들은 다 경쟁자야. 걔를 밟고 일어나야 돼. 사회적인 문제에 신경 쓰면은 네가 그렇게 한가 하냐? 이러면서, 그쵸? 네 앞일이나 잘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정의롭게 사회적인 문제에 나선다 그러면 부모들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소용없다. 이 세상은 이미 어쩔 수 없고 그냥 너 살 길이나 찾아라. 이런 게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모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친구를,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공무원 되고 뭐 의사 되고, 그쵸? 그렇게 이제 배우고 그렇게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들, 젊은이들이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계속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냥 우리 개인만 열심히 산다고 다 나아질까요?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행복해지나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이 어떤 사회라고, 어떤 사회가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제어되지 않은 아주 자본주의의 최악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자본주의, 이제 뭐 김누리 교수님에 의하면 야수 자본주의의 표본, 어떤 이탈리안 교수님에 의하면 한국은 일상의 사막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최고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노예가 되는 삶. 상위 1%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갈수록 높아가고 상위 10%가 50%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출세만 위해서 아무리 정말 개인 자유와 뭐 이젠 연애까지도 젊음에 또 청춘에서 해봐야 할 그런 누려야 할 그런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본인을 닥달해서 출세 가도에 본인을 올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잠깐 멈추고 잠깐 숨쉬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주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60대, 70대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그리고 콩 하나라도 정말 나눠 먹는, 우리 그런 소리 있잖아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자. 이런 소리가 다 예전에 그런 민족 정신에서 흘러나온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남을 돕고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 중에 좀 타파해야 될 권위주의적 문화라든지 또 뭐 좀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승해야 될 또 문화들은 존재하잖아요.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저는 따뜻한 정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부르지만 주위에 지나가다가 배고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밥 한 끼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 옆에 지나가는 행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두 손 두 발 걷고 이렇게 도와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그 따뜻한 인간의 박의 정신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뭐 sympathy 아니면 empathy가 되겠네요. empathy.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이 empathy라고 그러는데, 우린 정말 이제는 잠깐 쉬고 여러분들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아무리 달려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 정말 매일매일 지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끝인지 언제쯤 내가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을지 10대부터 정말 아주 어린 유치원 아니 이제는 10대가 아니라 한 7세, 6세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숨도 쉬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병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여러분 이까지 방송을 보셨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아마 이 제 재미없는 방송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각자이시고 깨어있으시고 성숙한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서 그럴 겁니다. 이제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냥 몇 명 안 되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비율이 보면 다 주로 어르신들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구 전체로 한국 인구 연령 비율을 보면요. 20대가 13.2%, 30대가 14%, 40대가 16.4%, 50대가 16.6%, 60대가 11.5% 이렇게 되는데 국회에 300명 정도밖에 없는데 20대가 2명, 2명 있고요. 그러니까 20대를 대변하는 사람이 2명인 거죠.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가 177명으로 가장 높고요. 60대가 69명, 70대가 3명. 20대, 30대, 40대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 정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면 제도를 바꾸고 싸워서라도 들어가야죠. 근데 20대, 30대, 40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더 많은 20대들이 들어가야 되고 10대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10대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20대 엄청 들어가야 되고요. 30대도 마찬가지, 40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거기다가 여성들, 여러분 제 방송 여성들이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에는 많이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인구로 따지면 여성이 약간 많습니다. 51%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번 21대 총선이 여성이 가장 많았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OECD에서는 최하라고 합니다. 평균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여성이 57명이 있어서 19%, 남성이 243명이라서 81%. 여러분 우리 여성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직장 생활에 아이 키우랴 집안일하랴 우리가 모든 걸 떠맡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래서 20대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 애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불공평한 삶을 살았고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정말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자리는 너무너무 책임감만 많고 권리는 작은 그런 불공평한 그런 정말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런 사회를 불평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서야죠. 우리가 국회의원 최소한 50%까지 달성해야 됩니다.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많이 달성한 게 스웨덴 47%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스웨덴 정도까지 아니 그 이상 50%까지 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남녀 동수제라든지 청년 할당제라든지 여러분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여성분들 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회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삶만 충실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 사신다면, 진짜 앞날이 눈앞이 캄캄하고 나는 오늘도 정말 피곤하게 진짜 고단하게 사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연대해서 함께 이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의외로 쉽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테 왜 이런 방송을 매일매일 제 시간 쪼개가면서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소중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치라면은 혐오에 빠져서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나는 정치 얘기 하자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여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캄캄한데 죽자고 열심히 살고 있는 남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동생과 남동생과 어머니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세뇌를 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치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보다 못한 괴물 같은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 얘기 골치 아파 정치를 외면하고 도외시할 때 우리 사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과 모든 분들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깨우쳐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현혁 교수님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신필균 선생님의 복지국가 스웨덴, 이 책은 꼭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국민들, 그렇게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열망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왜 이렇게 행동하기 귀찮지? 행동하기 싫지? 게으르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장 오늘 도서관이나 서점에 전화를 해서 이 책 2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고단한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매일매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동지가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